네, 안녕하세요. 매스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2차 방정식의 활용 마지막 파트의 내용을 공부할 거고요. 말 그대로 앞에 1학년 때 혹은 2학년 때 봤던 어떤 방정식의 활용 파트와 거의 내용이 유사합니다. 다만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이 방정식의 활용 파트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방정식 활용을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면 1학년, 2학년 때 여러분들이 했던 거 좀 생각을 해보시면요. 활용 파트는 항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번 미지수를 정하고요. 그 다음에 2번 식을 세우고, 그 다음에 3번 뭐 푼다, 풀기 이렇게 돼가지고 돼 있는데, 사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 식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가 중요한 거죠. 사실 미지수를 뭘로 잡을지, 그 다음에 식을 세우고 푼다 이런 거는 사실 선생님이 1학년 때부터 얘기했지만 뭐 이거랑 비슷한 거죠. 뭐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 어떻게 한다? 냉장고 문을 연다. 그다음 코끼리를 넣는다. 그다음에 문을 닫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생각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모든 일을. 그러니까 이 식을 어떻게 세울 건지, 코끼리를 냉장고에 어떻게 넣을 건지에 대한 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활용 문제는. 그래서 이 식을 세울 건데 이 식들을 세우는데 선생님이 유형 10가지를 준비했습니다. 10가지를 보시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선생님이랑 같이 확인을 해보면 어떤 책에 있는 문제들이라도 비슷하게 처리가 될 테니까 이 10가지 유형으로 한번 선생님이랑 관찰을 해보고 노트 정리를 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2차 방정식 활용 첫 번째부터 가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요. 여기 써져 있는 그대로 갈게요. 첫 번째 유형은 식이 주어진 경우다. 무슨 말이냐면 문제에서 친절하게도 식을 알려줬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다음 보기 조건을 만족시키는 다각형을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고 N각형의 대각선의 총수, 이게 대각선의 총 개수래요.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인데 기억납니까? 기억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대각선의 총 개수인데 대각선이 몇 개? 54개인 다각형은 몇 각형이에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결국에 무슨 말? 대각선의 총수를 구하는 식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것과 54가 같습니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써볼까요? 2분의 n-3이 54가 되는 n의 값을 구하고 싶은 거고요. 54가 되는 n의 값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양변에 2를 곱하면 n 곱하기 n-3이 뭐가 되는 겁니까? 108이 되죠. 근데 선생님 방금 얘기했을 때 우리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다고 했죠? 중학교 1학년 때 이거 n의 값 어떻게 구했어요? 지금이야 이쪽으로 넘기고 2차 방정식이니까 인수분해해서 답 구하면 되는데 그때는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했었냐면 요 n과 n-3의 곱이니까 두 숫자는 3 차이가 나잖아. 3 차이가 나는 숫자 108이 될 건데 곱해서 108이 되는 숫자 중에서 3 차이 나는 숫자 그래서 12 곱하기 9 이렇게 해서 n이 12야 이렇게 알려줬어요. 요거 어려운 사람들 요거 소인수분해해서 이렇게 막 바꿨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제 2차 방정식을 배운 사람들이니까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전개하면요. n제곱 마이너스 3n 그 다음에 여기로 넘어오면 마이너스 108은 0이 될 거고 이걸 인수분해할 거니까 이게 10이고 이게 9 여기다 마이너스 들어가니까 n-12 n 플러스 9는 0이 될 거고 n은 12 또는 마이너스 9인데 n은 자연수가 돼야겠죠. 몇 각형이 있냐 그랬으니까 그래서 12각형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네. 그럼 식이 주어졌을 때는 그냥 주어진 식을 활용해라. 활용하면 되죠. 2차 방정식의 활용이 조금 문제가 다양하지 못하는 게 그냥 좀 단조롭습니다. 왜 그러냐면 2차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2차 방정식의 활용이니까 식을 2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2차를 만들려면 어떤 애들을 곱해서 x하고 x가 곱해서 제곱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문제의 모양이 약간 정해져 있어요. 이 2번 문제도 한번 잘 보세요. 연속하는 세 짝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이거 어떻게 세팅하기로 했죠? 세 짝수니까 n, 짝수는 둘씩 차이 날 거니까 그 다음 숫자가 n 플러스 2, 그 다음 숫자는 n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세팅해도 되고요. 혹은 이렇게 세팅해도 됐었죠. 하나 n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n 플러스 2 이렇게 나눠서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나눈 방법의 차이는 뭐냐면 구했을 때 n 값을 구했을 때 여기서는 n이 가장 작은 값이 n 값이 될 거고 여기서는 n을 구하면 가운데 있는 값이 n 값으로 나온다는 차이가 있겠지만
문제에 나오는 최종 답은 서로 똑같을 거예요. 자,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짝수의 제곱은 나머지 두 짝수의 제곱의 합보다 48만큼 작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써볼까요? 우리 이걸로 합시다. 첫 번째 걸로. 이걸로 하면 가장 큰 수의 제곱은 이렇게 되어 있네. n 플러스 4의 제곱은 나머지 두 짝수의 합. 나머지 요거하고 요거의 제곱의 합이래요. n제곱 더하기 n 플러스 2의 제곱보다 얘가 48만큼 작다니까 둘이 같아지고 싶으면 여기다가 48을 빼줘야죠.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어요? 제곱이 됐으니까 2차가 나올 거지.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이 문제는 2차 방정식을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뭘 한다고 써있어요? 제곱을 하게 만들어 놓은 문제예요. 이해됩니까? 그 문제의 형태가 약간 제약될 수밖에 없다. 왜냐면 거속시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없다. 물론 나올 수 있겠지만 거속 옛날에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것처럼 거속시 표를 그려서 정리하는 문제는 나오기가 어렵다. 왜? 제곱을 시켜야 되는데 2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뭐 속력의 제곱을 할 겁니까? 시간의 제곱을 할 거예요? 그런 게 어렵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바로 풀어봐요. 제곱합니다. n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8n 플러스 16은 n제곱 플러스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4 마이너스 48 이렇게 돼 있고 같은 거 지워버릴까요? 양변에 똑같이 없앨 수 있는데 없애면서 정리합시다. 일로 넘어와서 이렇게 정리하면요. 여기 8n이었으니까 일로 넘어가면 이쪽으로 갑시다. 오른쪽으로 갈게요. n제곱이 있었고요. 요 8n이 여기로 넘어오면 마이너스 4n 되고 여기 4n이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4n 그 다음에 16이 여기로 와서 마이너스 16 하면 마이너스 64는 0 이렇게 될 거고요. 요거를 인수분해해야죠. 어떻게 인수분해하면 될까요? 4차이가 나게 인수분해해야 되니까 네, 여기에 10이 64니까요. 이게 거듭제곱 잠깐만요. 8n 플러스 16은 n제곱 플러스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4 마이너스 48 이렇게 하면 플러스 4를 계산을 안 했군요. 여기 계산해서 여기까지 같이 넣을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60이 될 거고 마이너스 60이고 요건 어떻게 할까? 4 차이가 나게 해야 되니까 6하고 10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주면 n-10 그 다음에 n 플러스 6은 0이 될 거고 n은 10 또는 마이너스 6일 건데 우리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는 안 될 거고요. n이 10이니까 여기다가 10을 넣어 이게 n이 10이고 그 다음에 12 얘는 14 이렇게 된다 그랬으니까 세 짝수를 써주라 그랬으니까 10, 12, 14 이렇게 되겠네요. 자, 세 번째 유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요. 뭐 개수, 나이 문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바로 가볼게요. 나이 차이가 4살인 두 학생이 있는데 두 사람의 나이의 제곱의 합이 그 어쩔 수 없이 제곱을 만들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제곱의 합이 250살일 때 나이가 적은 학생은 몇 살이냐? 그래서 어떻게 세팅합니까? 자, 나이를 적은 학생을 X라고 한번 놔볼게요. 나이가 적은 학생을 물어봤으니까 나이가 적은 학생은 몇 살이니 그랬으니까 얘를 X라고 놓으면 나이가 많은 학생은 4살이 더 많다는 소린 거죠. 그럼 X 플러스 4 이렇게 쓰면 되겠죠. 정리합니다. 그러면 X 제곱의 합이 250이라니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의 제곱이 250살입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정리합니다. x제곱 놔두고요. 얘는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6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250은 0. 정리 조금만 더 해줄게요. 2x제곱 플러스 8x 그 다음에 요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요거 정리 플러스 x제곱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34는 0 이렇게 될 거고요. 양변을 2로 나누면 정리하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17은 0. 4 차이 나게 정리하려면 어떻게 해요? 117은 3의 배수니까 117은 3의 배니까 소인수분해 잠깐 해보면 소인수분해 해볼까요? 3으로 나누면 3, 39, 또 3으로 나누면 3, 13 이렇게 될 거니까 9하고 13으로 나누면 되겠네요. 9하고 13 나누고 여기다 마이너스. 그럼 x는 어떻게 될까요? x는 9 또는 마이너스 13인데 나이는 음수가 될 수 없으니까 x는 9살이었다. 나이가 적은 학생은 9살 여기다 9 넣어주면 얘는 13살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에서 선생님이 거리 문제, 거리 속력 시간 문제 나누는 게 좀 어렵다 그랬는데 여기 나오거든요. 이 말을 읽으면 괜히 어려워 보이니까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해줄게. 잘 보세요. 이런 겁니다. 자, 땅에서, 땅이 있는데 땅에서 초속 60m로 쏘아올린 물체가 t초 후에 t초, 그러니까 몇 초가 지났을 때 높이가 이렇게 됩니다.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초속 60m로 쏜 건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어딘가를 이렇게 여기 쐈으면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있잖아. 어떤 지점이 여기가 만약에 T초라고 한다면 이 T초에서 어떻게 되면 높이가 무조건 요식을 따른다 이런 거야. 그럼 어떻게? 선생님 저는 1초의 높이가 궁금한데요? 그럼 여기다 1 넣으면 되는 거예요. T에다 1. 사실 저는 2초에서의 높이가 궁금한데요. T 대신에 2 넣으면 높이로 바뀐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자체가 높이에 대한 식인 거고 이미 식을 그냥 주어준 겁니다. 1번 문제처럼. 근데 이 물체의 높이가 160m가 되는 것은 언제니?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 높이가 뭐가 된다? 160이 된다. 이거는 이거다. 이렇게 끝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60t 마이너스 5t 제곱이 160이다. 맞죠? 우변으로 넘길게요. 5t 제곱 마이너스 60t 플러스 160은 0인 거고 5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32는 0. 그죠? 그 다음에 여기 4하고 8로 인수분해하면 마이너스 붙을 거니까 t는 4 또는 8인 겁니다.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죠? 잘 보세요.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얘가 식을 그냥 다 주어진 거니까 우리 이 식을 읽으면 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림으로 표현을 해줄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160m가 되는 건 언제냐 이랬잖아요. 맞죠? 여기가 이렇게 160m라서 여기가 160m 높이가 위아래로 160m를 지나갈 때 여기가 몇 초라 소리면 처음에 발사하고 나서 여기가 4초일 때고 다시 160m를 오는 이때가 8초일 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사실 물체를 쏘아 올렸으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떨어지겠지만 선생님 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이렇게 옆으로 쭉 보여준 거고 그러면 얘가 어떻게 처음에 출발하다가 4초일 때 160m를 갔다가 더 올라갔다가 하늘로 떨어지면서 8초일 때 160m 지점을 지나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처음으로 160m가 되는 거 처음이랬으니까 처음에 언제 요 4초를 답으로 쓰면 되겠지요. 됐죠? 네 번째 유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유형이네요. 자, 삼각형과 사각형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거는 뭐 당연한 얘기니까 넘어가도록 여기서 얘기할게요. 자, 둘레가 18cm이고 넓이가 20제곱cm인 직사각형의 두 변의 길이의 차를 구해라. 그래서 그 그림이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직사각형이 있을 건데, 맞죠? 둘레가 18이니까 여기를 x로 잡으면 여기도 x가 될 거고, 그럼 요거 두 개 더한 게 몇이 돼야 돼요? 여기가 2x니까 18-2x가 되겠죠. 맞죠? 근데 여기가 두 개니까 얘를 똑같이 2로 나누면 이게 뭐가요? 9-x다. 여기가 한쪽이 9-x, 9-x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가끔 실수할 때 여기다 x 쓰고 여기다 18-x 쓰는데 둘레일 때는 가로 두 개, 세로 두 개씩이니까 나누기 2하고 나누기 2하면 18의 반이 9니까 하나가 x면 9-x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넓이가 20제곱cm를 했으니까 식 쓰면 되죠. 어떻게 씁니까? x 곱하기 9-x는 20제곱cm 여기 정리하면 9x-x제곱은 20. 그 다음에 우변으로 넘기면요. x제곱 넘어가면 마이너스 9x 플러스 20은 0 이렇게 되고 인수분해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둘 다 붙이면 x는 4 또는 5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얘를 만약에 4cm로 놓으면 x가 4라고 치면 여기가 9 빼기 4니까 여기가 5가 되는 거고 x가 만약에 5였으면 얘가 가로가 5면 세로가 4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두 변의 길이에 그래서 차를 물어본 거죠.
두 변의 길이의 차. 차는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는 거니까 5에서 4 빼도 1이고 얘가 5고 얘가 4가 돼도 5 빼기 4 하면 1 될 거니까 답이 1번 이렇게 되겠네요. 맞습니까? 네, 여섯 번째 유형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림과 같이 두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이 97제곱센티미터이고 작은 정사각형의 둘레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거 똑같이 접근하겠죠? 정사각형이니까 여기 x 여기 뭐라고 넣으면 될까? 여기 13 마이너스 x 이거 전체가 13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이거의 넓이와 이 넓이의 합이 97입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넓이 합이 97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얘 넓이가 어떻게 한 변이 x니까 x제곱 더하기 13 마이너스 x의 제곱이 97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거 정리하면 x제곱 자 13의 제곱 몇이죠? 169 마이너스 26x 플러스 x제곱은 97. 자 정리할게요. x제곱끼리 나누면 2x제곱 마이너스 26x 근데 여기서 97 빼면요 어떻게 돼? 더하기 72는 0이 되고 2로 나눠주면 x제곱 마이너스 13x 플러스 36은 0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인수분해하면 9하고 4 여기 마이너스. 그러니까 사실 2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는 정답이 자연수로 나오는 케이스들이 많아가지고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거의 근해공식 쓰는 거 못 봤죠, 지금 문제들 풀면서. 네,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면 되고 x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x는 4 또는 9가 될 건데 x는 더 짧은 쪽이었으니까 작은 거였으니까 얘가 4가 되고요. 긴 쪽이 9가 나오겠죠. 그래서 x의 답은 4가 될 거고 이거의 둘레를 구하세요. 그럼 4가 4개인 거죠. 그래서 16cm 이렇게 되겠죠. 안 어렵지. 근데 웃긴 게 넓이를 항상 얘기할 수밖에 없죠. 거의. 왜냐면 제곱을 만들어야 되니까. 넓이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2차 방정식의 활용은요. 자, 일곱 번째 이것도 봅시다. 유명한 문제예요. 많이 나오는 애인데 이것도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좀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봅시다.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세 원위로 이루어진 도형이 있대요. 여기 하나의 반원, 여기 둘, 여기 세 개의 반원으로 이루어져 있죠. AB의 길이가 20cm이고 여기가 x면 A에서 C까지의 길이가 x면 C에서 B까지의 길이는 뭐가 돼? 20-x. 이걸 쓸 수 있어야죠. 그리고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24파이 제곱센티미터니까 전체 반원에서 요 반원 빼버리면 여기가 24파이 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라고 식을 세우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원의 넓이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원의 넓이 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설마 원의 넓이 우리 까먹은 학생들 있는 거 아니지? 자, 여기 반지름이라고 하고요. R. 반지름이 아니라 레디우스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원의 우리 둘레 어떻게 구했어요? 원주 어떻게 구했죠? 원의 테두리 2파이 R. 요거 곱하면 지름이죠.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라는 소리인 거고 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했죠?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 여러분 이제 원 설마 헷갈리는 사람 없겠죠? 우리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하는데. 자, 그리고 이게 만약에 반원이면 어떻게 하면 돼? 반원이면 나중에 나누기 2 하면 되는 거죠. 원의 넓이에서. 그 다음에 반원의 둘레를 구해라 그럴 때 나누기 2 하면 되겠죠. 어쨌든 간에 갑니다. 그러면요. 전체 넓이 한번 구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 반지름이 있을 텐데 요 길이는 10일 테니까 얘는 어떻게 써야 돼? 파이 r 제곱이니까 10의 제곱 파이 맞지? 그 다음에 나누기 뭐 하면 돼? 2 나누기 2 빼기 자 요것도 한번 해봅시다. 요것도 한번 해보면 여기가 x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반지름은 2분의 1 x겠죠? 그러면 2분의 1 x의 제곱의 파이를 나누기 2 하면 될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빼기 어떻게 합니까? 여기는 10-x니까 10-x의 반지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지름은 20-x니까 반지름은 10-2분의 1 x가 될 거예요. 10-2분의 1 x의 2분의 1 x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 파이 이렇게 붙이고 반으로 나눠줘야죠. 그게
24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계산이 조금 복잡하니까 양변에 전부 다 2를 양변에 2를 곱하도록 하겠어요. 여기 24파인데 파이 안 썼네요. 양변에 2를 곱해서 정리하면 분모에 요거 다 없어질 거고 요거 2배 되겠죠? 그럼 이렇게 씁니다. 그럼 바로 계산할 거예요. 이거 100파이 마이너스 자 제곱합니다. 4분의 1 x제곱 파이 마이너스 요거 제곱하면 앞에 거 제곱이니까 바로 그냥 놔두고 제곱부터 할까요? 100 그다음에 마이너스 2ab니까 여기 없어지고 마이너스 10x 그 다음에 얘랑 계산하면 4 플러스 4분의 1 x제곱 거기에다가 파이 붙인 게 양변에 20 곱했으니까 48파이 이렇게 되겠죠. 맞죠? 선생님 얘기 맞니? 그럼 이거 정리해보면 어떻게 되면 요거 분배하면서 이거 바로 정리해봅시다. 요거 얘랑 이거 마이너스 4분의 1 x제곱 될 건데 얘랑 같이 곱하면 요게 파이도 있어요. 파이도 같이 곱해줘야 되니까 자 우리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먼저 양변에 파이를 먼저 나눠보도록 할게요. 파이를 나눠보면 요것도 없어지고 요것도 없어지고 얘도 없어질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합시다. 정리하면요 100 그대로 놓고 마이너스 4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분배할 거예요. 마이너스 100 플러스 10x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4분의 1 x제곱은 48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되고 100 없어지고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4분의 2니까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이 될 건데 이로 넘길 거예요. 그러면 2분의 1 x제곱 우변을 넘기고 있어요. 자 10x 넘어갈 겁니다. 마이너스 10x 자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48은 원래 우변에 있으니까 이거는 0하고요. 양변에 2 곱해서 x제곱 마이너스 20x 플러스 96은 0. 인수분해할 겁니다. 12하고 8로 되겠네요. 마이너스 붙이면 x는 8 또는 1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x가 8이었다는 소리니까 a에서 c까지 자 a에서 c까지가 b에서 c보다 더 기니까 8이 되면 얘가 20 빼기 8 돼서 여기가 12가 되고 여기 8이 되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x는 몇인 거야? 8이 아니고 12가 되겠네요. 여기가 12고요. 20-x니까 여기는 8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이 12. 자, 좀 계산이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결국에 뭐 한 겁니까?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거 갖다 놓고 원으로 그냥 넓이를 구한 것뿐이죠. 그래서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양쪽에 양변에 2를 곱하기도 하고 파이로 나누기도 했는데 조심해야 될 게 우리 학생들 많이 파이 빼먹고 쓰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서술형 문제로 나왔는데 파이 빼놓고 쓰면 점수 다 깎이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8번 갑니다.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9cm, 6cm의 직사각형, 요렇게 생긴 직사각형이 있었는데 이거는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똑같이 늘렸대요. 똑같이 늘렸더니 직사각형의 넓이가 처음의 넓이의 2배가 되었다. 그럼 요 길이를 뭘로 잡으면 되겠어요? 늘린 길이를 x로 생각해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지금 봐봐. 2차 방정식 만들어야 되니까 계속 넓이 나오고 있는 거 보이니? 이게 보이면 이제 시야가 많이 좋아진 거죠. 그럼 가로는 9 더하기 x가 되는 거고 세로는 뭐가 되죠? 6 더하기 x가 된 거고 곱하면 원래 넓이는 96에 54인데 그거의 몇 배? 2배가 되었다니까 54에 2배 108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정리합니다. 앞에 거 x부터 있으니까 이거 사실 똑같은 거 x제곱 얘랑 더해질 거니까 플러스 15x 얘랑 곱해서 플러스 54는 108 이렇게 된 거고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15x 그 다음 1로 넘어와서 빼면요 마이너스 54는 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인수분해할까요? 18하고 3 넣고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지. 그러면 x는 뭐야? 3 또는 마이너스 18인데 우리 이제 선생님이 여기 만약에 서술형으로 나왔다면 여러분 둘 중에 답을 하나만 써야 되는데 x는 길이니까 0보다 작을 수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써요. x는 0보다 커야 되므로 이렇게 돼. 길이니까. 그래서 여기 거꾸로 역삼각형으로 이렇게 있는 건 뭐냐면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x는 0보다 커야 되니까 답이 뭐가 되냐? 얘는 안 되고 요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안 쓰고 요렇게만 쓰고 요 이유를 요렇게 써주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죠?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다음 유형으로 가보도록 하죠. 다음 9번째 유형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와서 그래요.
근데 우리 학생들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번 선생님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폭이 30cm인 양철판. 양철판의 양쪽을 같은 길이만큼 직각으로, 그러니까 이거 봐봐. 이게 양철판인데, 여기를 이렇게, 얘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여기를 접어서 이렇게 올라왔다는 소리인 거예요. 접어서. 여기도 접어서, 요렇게 했는데, 양쪽을 같은 길이만큼 했다 그랬으니까, 같은 길이만큼 옮겨봅시다. 그러면 이 길이를 선생님이 x라고 이렇게 쓰는 거죠. 같은 길이만큼 뺐으니까. 그럼 여긴 뭐가 될까? 폭이 30이었으니까 여기가 30이거든요. 전체가 30인데 양쪽에 xx만큼 빠졌으니까 여기가 30-2x 이렇게 되겠죠. 30-2x고 잘 생각하세요. 얘가 접혀져서 얘가 된 거니까 사실 얘하고 얘는 길이가 어떨까요? 같겠지. 접어서 올라온 거니까. 그래서 이 길이가 x가 되는 겁니다. 이 길이가. 그럼 밑변은 무엇이 되는 거야? 30-2x가 되고 세로는 x가 되는 거야. 그래서 30-2x에다가 거기다가 x를 곱했더니 그 부분의 단면 이 넓이가 100제곱센티미터였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100입니다. 끝이죠. 그죠?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30x 마이너스 2x 제곱은 100 이렇게 되고 양변을 2로 나누면서 우변으로 보내버릴 거예요. 난 x제곱 앞에 마이너스 있는 게 싫거든. 양변 2로 나누면요. 마이너스 x제곱 되거든 1로 갈 거예요. x제곱. 2로 나요. 15x인데 우변으로 갈 거예요. 마이너스 15x. 그 다음에 여기는 2로 나눴어요. 그냥 플러스 50은 0 이렇게 돼서 이걸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죠? 15가 나와야 되니까 10하고 5 놓고 여기다 마이너스 하면 되겠네. 그러면 x는 뭐 나오지? 5 또는 10이 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이게 5cm일 수도 있고 10cm일 수도 있는데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쨌든 간에 넓이는 똑같이 나올 거야. 넓이는 똑같이 나올 거야. 이때 물바지의 높이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잘 보세요. 이게 얘가 만약에 x가 5였다면 여기가 5가 되는 거고 여기 빼니까 얘가 20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 곱하기 5에서 100이 나오는 거고 만약에 x가 10이었다면 여기가 10이 되는 거고 얘가 30 빼기 20이니까 여기도 10 돼서 얘도 곱하면 넓이가 100이잖아. 그러니까 답이 이거일 수도 있는 거고 요거일 수도 있는 거고 둘 다 써야 돼요. 이때는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 자, 중학교 1학년 때도 많이 봤던 건데, 다음 그림의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35일 때 x값 좀 구해봐라.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요 길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사실 요 전체에서 이 길을 빼고 또 이 길을 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길을 빼고 이렇게 길을 빼다 보면 여기가 두 번이 빠져버리거든. 그러니까 이 넓이를 한 번 더해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쉬운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요 길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길 있죠. 이렇게 생긴 이 길이 어떨 거냐면 이 길이 사실 이거랑 똑같지 않을까요, 여러분? 넓이가? 저 길의 넓이가 사실 똑같을지 다를지 한번 생각 좀 해주세요. 얘를 선생님이 이쪽을 쭉 오른쪽으로 밀어가지고 일로 와서 쭉 붙였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x야. 여기 똑같이 8이고. 그러면 이 녀석하고 선생님이 지금 파란색 여기 해놓은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은 넓이가 어떨까요? 같을 수밖에 없죠. 이거랑 넓이가 같을 수밖에 없어. 왜? 뭐가 같아? 밑변이 똑같고 높이가 똑같아요. 얘도 밑변이 x고 얘도 높이가 8이에요. 얘도 밑변이 x 높이 8이에요. 그러니까 옮겨도 넓이는 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 거고. 그럼 선생님이 얘기하는 여기 있는 다른 요 녀석도 어떻게 옮겨버리면 되냐면 이렇게 밑으로 쑥 옮겨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밑으로 눌러가지고 쑥 옮겨버리면 돼요. 그럼 사실 우리는 어떤 애의 넓이만 구하면 되는 거냐면 여기 남아있는 이 부분의 넓이만 구하면 되는 거죠. 이 부분의 넓이만 구하면 되는 거죠. 선이 잘 안 그려지네. 이 부분의 넓이만 구하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실 여기서 선생님 색칠해놓은 이 검은색으로 만들어 놓은 넓이가 요거 4개 이렇게 더한 거랑 같은 거죠. 어차피 길의 넓이 똑같을 거니까.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길의 폭이 x라 그랬어요. 여기 x로 잡을 거니까. 이 전체가 원래 6이었어요. 여기 6이니까 여기 나머지는 6-x가 될 거고. 여기 전체
폭은 8이었고 여기까지가 x였으니까 여긴 뭐가 될까요? 여기는 8-x가 되는 거고 그 넓이가 35입니다. 이렇게씩 세우면 되는 거죠. 식을 한번 여기다 써볼까요? 그러면 6-x 곱하기 8-x는 35 이렇게 되는 거고 전개하면 6, 8에 48.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14x 정리하면 플러스 x제곱은 35 정리합니다. x제곱 마이너스 14x 자 여기로 넘어와서 빼면 어떻게 되죠? 플러스 13은 0. 근데 이게 13이고 이게 1이고 여기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이면 x는 1 또는 13이 나올 건데 죄송합니다. x가 13이 될 수 있을까요? 왜? 가로는 6이고 세로는 8인데 여기를 전부 다 13이 되면 이 폭이 이거보다 넓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x는 아무리 길어도 뭐보단 작아야 돼. x는 아무리 길어도 여기 가로가 6이기 때문에 6보단 작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13 안 될 거고 답은 x가 1 이렇게 되겠네요. 오늘 2차 방정식의 활용 파트 봤는데 생각보다 문제 유형이 단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2차를 만드는 그 과정을 꼭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확인하시고 나서 혹시 안 풀리는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거는 그것만 정리해보면 나머지 문제들은 쉽게 정리가 될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럼 복습하시고 개념도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